자, 이제 우리 요약집에 보니까요, 어디 가는가 하면은, 쭉 넘어가서, 저기 있는 82페이지요. 그러니까 토지정책은 실제 얘도 시험에 거의 한 문제 나오는데, 나올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정책에 대한 수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가장 기본은요, 요거부터 하셔야 돼. 항상 뭐든지 정책이란 말이 나오면 반드시 아까 했지만 요 말 같은 말이 정보시장 개입 필요성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토지정책은 토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정책에 대한 방향을 먼저 보시는데요. 이 말이죠. 좋다 국가 네가 토지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좀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뭘 먼저 보는가 하면요. 자, 우리 거기 있는 요약집 83페이지 가볼게요. 자, 83페이지 기본 내용이 보니까 뭐 있습니까? 앞에 정책에 대한 내용이 있죠. 내용 같은 방향인데 얘는 주로 중요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여기 중요합니다. 각각마다. 그런데 이 1번에 있는 소유재를 뺀 나머지 밑에 있는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에 있는 안에 기역, 니은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줄 것지 말고. 자, 결론요.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말이죠. 방향이란 말이 이거예요. 국가 네가 토지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좀 제시하라 이 말 뜻인데 설마 방향을 제시할 때 나쁜 설명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2번, 3번, 4번, 5번의 내용은 다 좋은 말이야. 다만 할 것은요. 1번에 있는 소유재 제도에 있는 기역, 니은만 정리하시라고. 항상 내면 거기 있는 그 말만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오거든 무조건 뭐 있으면 요 두 개 말씀하면 돼요. 이제는 소유 중심에서 이용권 중심으로 이렇게 뭐 있습니까? 넘어가자는 거예요. 절대 이걸 반대로 설명하면 돼.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국공유지를 갖다가 절대 처분 축소 중심이 아니라 결국 뭐 있습니까? 보존 확대 중심 넘어간다. 이 말을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래 보시면 돼요. 우리 토지 문제 뭐가 있습니까? 땅이 부족하고 땅값 올라가고 투기 문제 발생되고 토지가 잘못 이용되기도 하지만 한 명의 땅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소유에 대한 불평등 등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물론 토지 부족이 가장 근본적 문제지만 그 외에 나머지 왜 땅값 올라가고 왜 투기 문제 발생하고 또한 한 명이 엄청나게 땅을 많이 갖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설마 그러한 문제가 북한에서 발생합니까? 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자본주의에서 뭐 개인한테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런 문제 발생 사실은. 결국 이 말은 다른 말로 뭐 있습니다는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 단지 개인한테 이용권만 준다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말은 소유에서 이용권 넘어가고 되려면 국가가 땅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처분 등을 하지 말고 국가가 됐으면 보존 확대 형태로 하면 결국은 국가 수익이 훨씬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이제 내용을 판단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 자, 중요한 건 얘보다 더 중요한 건, 자, 82페이지 2번. 자, 그러면 국가 네가 방향 제시성보다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제시할 방법. 여기에 다른 말로 정책에 대한 수단. 또는 뭐 있습니까? 정책에 대한 방법이에요. 그게 세 개 있죠. 국가 네가 수요자 공급자 입장에 대해서 직접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직접 개입과 두 번째 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규제 이용 등을 규제함에 따라서 해결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땅을 갖고 있는 이 수요자 공급자한테 청면 지원해 줌에 따라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간접 개입이 있어요. 자, 얘는 중요한 항상 뭘 묻는가 하면 좋다.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묻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냈을 때 항상 뭐를 보는가 하면요. 우리 거기 있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공공이나 공영이 딱 나눠서 이거 무조건 뭐 국가가 개입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거 입에 좀 조심할 건 토지은행, 또 토지구역 정리사업, 또 보금자리 주택, 그 외에 뭐 있습니까? 수용, 매수, 이건 전부 다 직접이에요. 거꾸로 반대 거꾸로 뭐 이용 규제는 결국 뭐요? 하라 하지 마라 이거지. 그러니까 어떤 걸 갖다 지정한다, 규제한다, 해제한다, 어떤 걸 계획한다. 또 인허가 이 말 나오죠.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이건 하나의 규제가 되어질 것이고, 좀 조심할 건 개발권 양도제도 반드시 규제입니다. 그 다음 간접계획 무조건 뭐 있습니까? 거기 나 있듯이 보조금 지급한다. 또 뭐 있습니까? 금융지원, 부담금, 재산세금 전부 다 뭐요? 돈이에요. 돈 관련된 말을 몽땅 다 간접 개입 속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 이 문제를 먼저 풉니다. 자, 문제 가볼게요. 자, 문제 보니까요. 106페이지.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를 먼저 푸셔야 돼요. 1번부터 4번까지. 자, 1번부터 4번까지 1번 갑니다. 보금 자리는 결국 뭐 있습니까? 이건 국가에서 개입해서 만든 거지. 직접 개입이고. 자, 2번 보니까 부담금, 보조금 이건 돈이죠? 그럼 결국 이건 뭐 있어? 간접 개입이고. 3번 가볼까요? 금융도 돈 아닙니까? 그죠? 얘도 간접 개입이고. 4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업은 공공이니까 직접이고, 니은은 취득세 돈이니까 간접이고, 디귿번도 종합부동산 세는 돈 아닙니까? 그죠? 돈이니까 곧 이건 간접이고, 니을번의 수용은 반드시 이건 직접이죠. 미음번의 개발부담금 이건 돈이죠? 따라서 이건 다른 말 간접이고, 비읍번의 공영은 국가죠? 직접이고, 그 다음에 시읍번의 공공 나 있죠? 이것도 뭐 있습니까? 직접이죠. 마지막에 2형번은 대부 비율은 이건 보는 시 약간 차이 있어요. 대부분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비율이거든요. 따라서 이건 돈적인 책임 본다면 간접이야. 근데 이건 규제로 본다면 이건 다시 규제로 본다면 규제라고. 그래서 실제 거기 있는 2형번은 이 마음대로 답을 낼 수 없다고 이거는.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 2형번은 뭐 있습니까? 이용 규제가 될 수도 있고 간접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내용을 먼저 정리하시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두 번째 볼 게 뭐 있냐? 실제 훨씬 더 중요한 이겁니다. 아마 이 세 개 중에 보니까 효과가 제일 빠른 게 뭐냐? 직접이거든. 그 직접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공영개발과 토지구역 정리사업이 있어요. 이 두 개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항상 나오거든. 이와 같이 공영개발과 그 다음에 토지구역 정리사업인데요. 자, 좀 정리할 게 뭔가 하면 절대 시험 내면요. 이 공영개발과 토지구역 정리사업 이 자체를 시험 내지 않습니다. 이걸 약간 번역하시는데 항상 공영개발 딱 내는 순간 이건 전부 다 매수 방식이야. 거꾸로 토지구역 정리사업은 반드시 무슨 방식이죠? 그러니까 비록 지금 내고 있는 게 제목상 공영개발 또는 토지구역 정리가 있지만 그렇게 보지 말고 이 말 딱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얘가 매수와 결국은 환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잘 알지만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현재 개발 전에 있는 땅이 있어요. 이렇게 땅이 있는데 그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땅이 있어요. 이렇게 이걸 갖다 사업 시행자가 뭐합니까? 보기 좋게 딱딱 개발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개발 후에 땅이 있다고 이게 있는데,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매수란 말은 사업 시행자가 미리 이 땅을 마는 겁니까? 매입하는 거지. 자, 잠시 국가가 땅을 매입할 때 항상 뭐로 매입합니까? 이건 항상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돼 있어요. 거꾸로 환지 방식이 뭐냐? 자, 개발 전에 원래 있는 소유자가 있으면 개발 후에 뭐 있습니까? 다시 원주인한테 매각합니까? 분배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가끔 장난치거든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배분, 분배한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죠. 자, 이렇게 봤으면 우리 아마 거기 있는 현재 뭐 있습니까? 요약집 보니까요. 특징을 제가 4개를 특징을 딱 써놨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사실은
예, 3번과 4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쩌면 3번, 4번이 그 두 개만 딱 정리하시라고요. 물론 이제 1번은 이거죠. 그냥 말로 합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공영개발 보세요. 공영개발은 뭐 땅을 이제 처분했지. 원래 주인은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지.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말이고, 환지 방식은 뭐 있습니까? 예, 소유권 원래 주인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유권 개념은 타인에게 배타적으로 사용도, 수익도 처분할 수 있죠. 근데 얘는 이건 아셔야 돼. 환지 방식은 개발되는 기간 중에 이용은 다시 말해서 이거 처분할 수 있어요. 있지만 개발되는 기간 중에 이용은 못 하거든. 결국 이용만큼 제한되어 있는 결과 권리가 축소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주민들 불만이 큰 게 누구냐? 매수 방식이지, 그죠? 살 때 뭐로 처분했습니까? 공시지가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공시지가 뭐 있으면 처분했지만 개발 후에 그 이익은 지역 주민이 가져갑니까? 그거 아니죠.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환지 방식은 계속 소유권 갖고 있는 거지 원래 주인이. 그래서 개발되는 기간 중에 깐죽 개입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권리를 갖다 최대한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거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개발이익 환수가 중요하거든요. 공영개발은 반드시 뭡니까? 충분하죠? 자,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제. 토지를 갖다가 매입시는 뭐로 매입합니까? 공시지가이지만 처분시는, 개발의 처분시는 원칙은 뭐로 처분하죠? 채권 입찰제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것만큼 뭐가 생깁니까? 예, 환수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토지구역 정산은 절대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틀린 말이에요. 환수 가능합니다. 다만 이건 충분치 못한 거지.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아마 거기 있는 밑에 당구장 표시 있죠? 토지구역 정리사업도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어떻게? 감보일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어요. 이 말 아셔야 돼. 감보를 통해 환수할 수 있는데 이게 충분하지 않는 거죠. 자, 다시요. 우리 공법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공영개발은 감보일이 있습니까? 있냐고. 매수는 감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가끔 나와. 공영개발은 감보일에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시험 나오는 게 있어요. 맞는 말이야. 그럼 좀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감보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환지 방식일 때만 쓰는 거예요. 뭐 할 목적이죠? 땅값이 올라가면 그만큼 이익을 본 거예요. 지역주민이. 그죠? 본 것만 환수시킬 목적이지. 그래서 거기 감보란 말뜻 하시고, 물론 채비지는 뭔지 알죠? 그죠? 항상 보니까, 자, 이 말입니다. 자, 볼게요. 요 개발한 후에 비용 들어갔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공영개발은 비용 누가 부담합니까? 시행사지. 거꾸로 환지는 누가 부담합니까? 원래 있는 주인이 부담해요. 부담하는데 이때 뭐 있습니까? 비용을 돈으로 들지 않고 땅으로 대납하지. 그래서 이걸 채비지. 그러니까 비용을 대납하는 데서 이게 채비지입니다. 그래서 좀 구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초기 사업비보다도 여기서 이거부터 합니다. 이중 가격 이거부터 합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공영개발은 이중 가격이 존재해요. 이 말 뜻이 뭐예요? 원칙은 채권 입찰제로 처분하되, 다만 국가이용시는 뭐로 처분합니까? 조성원가, 이 말 기억하셔야 돼요. 조성원가로 공급하더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뭐 있습니까? 이중 가격이 발생되어진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토지구역 정산 뭐 있습니까?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원소유권자지. 그죠? 땅을 처분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 이중각이 있을 수 없는 거야, 논리가. 그죠? 그 다음요. 예, 또 갑니다. 이럴 때 초기 사업비는 누가 많이 들 것인가 묻는 거 아니에요? 얘가 많이 들죠? 무슨 비용만부터 갑니까? 초기에 토지 매입 비수 반대지. 저기 매수는죠? 그렇게 하시면 또 사업의 진행 속도가 빠른 게 누구예요?
예지. 왜 그렇습니까? 땅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 누가 개발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하는 거지. 요건 소유권자 예고 세행 따로 있지. 훨씬 더 사업에 대한 속도도 빠르고 계획성 있게 달성할 수 있는 게 공력. 이렇게 하시라고. 문제에서. 자, 그런데 이때 우리 거기 설명 안 돼 있지만 뭐를 좀 보시는가 하면요. 자, 83페이지 가볼게요. 자, 83페이지. 예. 거기 있는 밑에 개발 방식 특징이 있죠. 자, 그 환지 방식에 대한 장단적 쭉 보셔야 돼요. 보시고, 그 다음에 매수 방식 공영 개발 있는데, D장 가볼게요. 자, D장에 84페이지 보니까 장점의 밑에 단점요. 단점에 있는 기억을 좀 기억하시는데요. 뭐, 기억과 그 다음에 디귿을 좀 보셔야 돼요. 기억과 디귿. 요건 제가 설명 안 했던 거요. 자, 기억에 뭐 있습니까? 그 뒷말 기억하시라고. 만약에 적정 가격으로 보상되지 않을 경우에 원소유자 희생하여 제3자 오히려 더 큰 이익이 발생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자, 다시 보세요. 이 말. 그러니까 이걸 한 목적이 이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갈게요. 요거부터 할게요. 그러면요, 여기 있는 우리 공영개발과 있죠. 그 다음에 공공임대 보유자를 좀 시험 낼 거거든, 문제에서. 요거 두 개에 대한 특징을 딱 시험 내게 돼 있어. 만약에 시험 내면. 얘는 뭐예요? 개발한 후에 처분한다는 거지. 얘는 개발한 후에 뭐예요?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 국가한테 있는데 단지 개인한테 임대만 주는 거예요. 했을 때 과연 개발이익 환수는 누가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 저기 있나 뭐 있습니까? 비용 회수는 누가 빠를 것인가 시험 내는 문제에서. 자, 일단 이 개발 환수는 훨씬 더 유리한 게 유리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비용 회수는 빠른 게 훨씬 빨라요. 여기로 가야 돼. 요 둘을 좀 구분해보자고 하는데, 자, 요거부터 합니다. 요 이유에 대한 답은요, 요 이유에 대한 답은 아까 했던 그 말이에요. 원래 있는 소유자한테 적정한 가격에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오히려 뭐 있습니까? 최종 소비에 더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문제 발생한다고. 자, 저기 이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원래 이렇게 만약에 우리 이제 현 공영개발이에요. 공시지가로 이걸 땅을 매입했는데, 원래 정상의 공시지가는 이게 100만이거든? 100만원. 근데 국가가 이걸 좀 장난치면 한 80 정도 뭐 있으면 이렇게 매입했다고. 그러면 얘가 개발 후에 처분하죠? 처분할 때 있죠. 무조건 비록 이게 채권 입찰점 무조건 뭐 있습니까? 비싸게 낸다 주는 거 아니에요? 일정한 비율까지 주게 돼 있다고. 그래서 보통 개발한 후에 10배 정도에서 판단하자고. 그럼 이게 100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정상 불화할 때는. 이제 80만 정도 매입해서 10배면 얼마요? 800이지. 그죠? 사실 이게 얼마 가치 있습니까?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걸 여기 있는 마지막 이 땅을 샀던 사람한테 이만큼 이렇게 보상해 준다고. 전 판다고. 요거만큼 뭐 있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지나치게 싸게 땅을 매입한 경우 나중에 이 땅을 처분할 때 뭐 있습니까? 너무 싸게 매입한 결과 요것만큼 누가 이익 본 거예요? 마지막 이 땅을 샀던 사람이 이익 보는 거지. 지금 말이 그거예요.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이 보세요. 공영개발 처분에 그만큼 여기 있는 얘가 이익 보게 돼 있지. 최종 소비자가. 이 땅은 공공임대 땅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 국가한테 있는 거지. 있다고. 이 땅은 결국 뭐 이런 이익에 대해서 계속 누가 가져갑니까? 국가가 다 계속 가져간다고, 이게. 그래서 혹시 문제 냈을 때 누가 개발이 더 크냐면 이게 더 큽니다. 근데 자금, 즉 비용, 자금 회수는 빠른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공영개발은 개발에 바로 처분하지. 바로 그냥 투자 비용 다 회수할 수 있다고. 근데 공공임대는 뭐야? 매기마다 임대 받은 거 회수하거든? 그러니까 오랜 시간 걸릴 수밖에 없다고, 이게. 그래서 요거까지 내용을 좀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한 번 더요. 뭐로 보는가 하면, 그리고 아까 84페이지. 자, 밑에 동물 4번에 뭐 있습니까? 3번에 디귿번. 자, 디귿번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있죠. 요거 좀 설명할 거예요. 요거 설명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국가가 있죠. 요 지역만 공공 개발한대. 개발했습니다. 요 지역에 있는 땅값은요? 개발은 외곽, 이 외곽적인 땅값 뭐합니까? 올라가지. 이건 개인 땅이에요? 국가 땅이에요? 개인 땅. 그러니까 이건 개발 지역 외거든? 외라고. 이건 내지? 그죠? 그럼 결국 나중에 뭐 있습니까? 개발이익 환수해 보니까 어쨌든 개발 지역 내는 국가가 공시지가를 매입해서 땅을 비싸게 팔 거 아니에요. 그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합니까? 하지. 그죠? 개발 지역 외는 이건 개인 땅 맞죠? 땅값 뛰었어. 국가 개발 환수할 수 있으면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개발 지역 외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한 데가 있다고. 왜? 이건 개인 땅이니까. 그래서 항상 좀 조심할 건요. 잘 장난을 안 치겠지만 혹시 장난치면 내란 말과 외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 여기 중요하니까. 그런 것까지 내용을 좀 정리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요. 요건 용어 정리입니다. 한 번 더. 혹시 이 말 나올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단지 용어 정리한다 생각하세요. 공공 자유 보유가 있고요. 공공 임대 보유. 그 다음에 사적 자유, 사적 임대가 있어요. 이 개념을 좀 정리하시는데, 자, 일단 여기 있는 요 말은 땅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라고 묻는 거 문제가. 키워드가. 자, 해볼게 이제. 공공 자유, 공공 임대는 소유권은 국가한테 있는데 자유, 국가 지 마음대로 쓰겠다. 공공 자유야. 공공 임대는 소유권은 국가한테 있는데 민간한테 임대 주는 게 공공 임대입니다. 다시 사적 자유는 무엇입니까? 개인 땅인데 개인이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사적 임대는 뭐 있으면 개인 땅인데 제3자한테 임대 준다. 그런 말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서 소유권 자체 누가 있냐?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쓸래? 맡길래? 임대 주어 차이라고. 이런 개념 좀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예, 지금부터 이제 예,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문제를. 자, 106페이지 문제 5번부터 8번까지, 예, 8번에 풀어볼게요. 5번, 8번까지. 최근에 자꾸 정책은요, 우리 공법에 있는 내용이 자꾸 시험 나오거든요, 공법이. 그래서 아마 1차만 공부하는 게 가장 힘든 게 뭔가 이 공법 날 좀 힘들한다, 사실은. 자, 일단 5번 가볼게요. 예, 핵심이 뭐예요?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비 들어간다. 이게 뭐죠? 매수지. 그죠? 공영. 그러니까 이 6번 가보죠. 자, 무슨 방식은 토지 매입과 보상, 매입한다는 거지 벌써. 매수 아닙니까? 그죠? 매수 방식은 매입과 보상 과정에 주민들의 갈등이 될 수 있다. 우리 수용이나 매수 같이 봐야 돼? 둘 다 어차피 땅을 매입하는 거니까. 물론 수용과 매수에 대한 차이 알고 있죠? 예, 수용은 강제 수용, 매수는 협의 매수죠. 자, 그 다음에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7번 갑니다. 핵심 뭐 있냐 이 말입니다. 쭉 보니까 둘째 줄 앞에 수용 또는 쭉 가서 환지 방식, 요것도 합칭이 뭐죠? 혼용 같은 말 혼합. 그러니까 혼용 방식, 혼합 방식.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개발법은 수용, 저기 뭐 있습니까? 매수 방식과 그 다음에 환지 방식과 또 뭐 있습니까? 예, 혼합 방식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자 8번요. 얘는 키워드 쭉 나있는데 키워드 뭐예요? 끝에 강제로 수용하게 한다. 이 무슨 방식입니까? 수용이죠. 그래 가시면 돼요. 일단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 9번부터 15번까지인데 이건 토지 언행 제도죠. 자, 다시 우리 저기 있는 요약집요. 자, 토지 언행 제도, 토지 비축 제도. 요거는요, 기본 개념 정도 파악하시고, 두 번째, 한국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국이 하는 목적이 뭐냐까지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가볼게요. 이런 게 토지 언행제도 아닙니까?
예, 창원시에 보니까 창원시가 있는데, 중심가 있는데, 외곽지역 보니까 아직까지 개발되지 아니한 미개발된 토지가 있어요. 미개발된 토지가. 근데 이게 창원시가 도시화가 되어진 결과 점점점 도시만 쪽인 땅값이 뭡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땅값 올라가면 이제 뭐 있습니까? 높은 돈을 줄 수 없는 이 소득이 낮은 분들은 이런 미개발된 지역에 이렇게 뭐 개발을 하는데 이게 계획된 개발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개발시키니까 그만큼 이 땅이 무질서, 무계획, 즉 난개발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지금 뭐 있어? 국가가 미개발된 토지를 사전에 뭡니까? 이 땅을 매입하겠다, 그죠? 그래서 국가가 이 땅을 일정 기간 동안 관리 또는 뭐 있습니까? 운영하다가 나중에 일정 기간 지나면요, 이 땅을 처분 또는 뭐합니까? 임대를 주는 거지. 주는데 누구한테 주는 거 이거? 국가 또는 뭐요? 민간한테 주는 방식으로 이게 토지 비축 토지 은행제도라고.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개념 가볼까요? 자, 개념요. 예, 핵심 미개발입니다. 미개발된 토지를 자, 국가가 사전입니다. 매입해서 그 다음에 중요하거든요. 얘는 반드시 국가가 관리합니까? 민간이 관리합니까? 그래서 항상 공공이 중요해요. 공공보유. 즉 공공 뭐 있습니까? 임대보유 사적 뭐 있습니까? 예, 자유보유하다가 일정 기간 후에 개인 또는 국가한테 처분 또는 임대 준 제도인데, 자, 밑에 있는 장점이 딱 3개 있어요. 그 장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장점 이 말 아닙니까? 자, 장점 가볼게요. 맨 먼저 우리 거기 있듯이 장점 보니까요. 예, 여기 뭐죠? 이 지역이 국가가 땅을 갖고 있자면 무질서 무계획적인 개발되겠지. 무질서 무계획 같은 말은 뭐냐? 도시 뭐요? 요거죠? 도시가 무질서 무계획 확산된 도시를 부릅니다.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근데 개인은 개발 못하겠다죠? 자, 두 번째 보니까요. 두 번째. 개발이익을 자동 환수할 수 있죠. 세 번째. 자, 잠시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만약 현재 이 지역에 도로가 들어선다 딱 공시하자마자 이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은 땅을 금방 국가한테 팔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끝까지 버틸 것이고 그 결과 비용도 많이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 지역이 예, 토지 은행 형태를 국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있습니까? 이 땅을 공공용지를 아주 싸게 필요할 때 바로 공급할 수 있죠.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예, 그런 장점이 있더라. 근데 가장 큰 단점 2개 있어. 단점 2개. 첫 번째 뭐 있냐? 이 땅 누가 매입하죠? 그러니까 매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또 우리 뭐 잘 알지만 이 지역이 토지 은행 한다는 소리는 결국은 국가가 뭐 있으면 개인 처분할 목적 아니야. 조만간 이 지역 무조건 개발되어 있다고. 이걸 알고 있으면 주변 지역의 땅값은요?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은 주변에 투기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 이겁니다. 이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 한국에서 시행하는 목적. 이걸 맨 처음에 한 게 누구냐? MB정부 했어요. 저게 이거 완전 미친 짓입니다. 아마 조만간 나오겠지 한번 누군가. 이거 한 바람에 결국 엄청난 이익을 본 사람이 꽤 많습니다. 진짜. 누굴 위한 건 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게 있죠. 맨 처음에 유럽에서 맨 먼저 나온 게 뭔가 하면 토지은행이에요. 토지은행. 전 세계 토지가 가장 잘 이용된 유럽이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이거 했는데 이게 별로 안 좋은 결과 나온 게 뭐예요? 곧 이게 다른 말로 저기 있는 예, 토지구역 정리란 말이에요. 이게 단점이 있거든. 이 단점 보안에서 나온 게 뭐예요? 공영개발이 원래 순서 이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게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나오고 다시 거꾸로 이렇게 간다고. 토지은행제도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요 땅이 만약에 현재 미개발된 땅에 공시가 매입했지. 땅 엄청 싸거든.
갱했어. 근데 요거 관리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이 관리해. 여기에 조만간 상업적이 풀리면 한 몇 배 뛰겠습니까? 한 50배 이상, 50배 이상. 이 공무원이 알고 있어. 팔리겠지. 누구한테? 자기는 아니겠지, 그지? 가지고 가니? 하물며 그렇게 잘 이용되고 있는 유럽에서 이런 문제가 꽤 많이 발생했다고.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훅 가는 거야, 한 번에. 원놈이 다, 속되면 이거 해갖고 누가 다 얻어쳐먹겠습니까? 응? 공무원 아니야. 걔들 배불리게 만들 목적이 이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 말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여분 끝나면. 자, 목적이 두 개. 궁극 목적은 참 좋은데 공공용지 확보용이에요. 그 다음에 지가 안정화, 즉 수급 조절용이야. 토지 수급. 요 두 개요. 그러니까 자 일단 요거는 뭐요? 아까 했던 거죠. 국가가 땅이 필요, 저기 땅 개발하는데 땅이 저기 민간이 갖고 있으면 그만큼 비용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토지 형태 땅을 싸게 매입한단 말이에요. 해놓고 나중에 가서 뭐 한 5년, 10년 지나면 이거 결국 이직을 도로 만들고 어떤 산업단지 등을 만들어주는 목적이다, 사실은. 밑에 있는 이건 지가 안정화시킬 목적인데 만약에 창원시 현재 땅값이 엄청나게 폭락했어. 지금 땅이 남아 도는 거지. 그 어떻게? 땅을 매입하는 국가가. 땅 올라가죠. 거꾸로 땅값이 지나쳐 올라가면 그럼 땅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풀어주는 거야. 땅값 안정되거든요. 그런 목적인데 조심할 건 이걸 아셔야 돼. 왜 이걸 지금 한는가 하면요. 토지 매입 방식이 무슨 방식인지 이거 아시라고요. 원칙은 무조건 지금 하고 공공용지 확보용이나 또는 뭐 토지 수급조절용은 무조건 이런 원칙은 매수의 매수. 이걸 아시라고. 근데 이 공공용지는 뭐 땅이 반드시 필요한 땅이지. 그죠? 근데 매수는 협의 매수 아닙니까? 죽어도 안 팔겠대. 땅 주인이. 근데 국가는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이거. 근데 이 토지 수급 조절용 보니까 어떤 땅을 갖고 있으면 땅 안 팔겠대. 꼭 그 땅 필요한 거 아니잖아, 분명히. 강제 수용할 필요 있습니까? 없지. 옆에 땅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절대 수용을 못 쓴다는 거예요. 요걸 기억하시라고. 나 같으면 이런 거 시험 내겠다, 문제에서. 그래서 원칙은 매수 방식인데 다만 공공용지 확보용일 때만 수용도 가능하지만 토지 지가, 우리가 토지 가격 안정화 또는 뭐 있으면 지가 저기 있는 수급 조절은 반드시 매수 방식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라고. 한번 그려보시면 금방 이해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요. 이제 어디 가는가 하면은, 그 다음 마지막 우리 거기 있는 82페이지 가볼게요, 이제. 맨 밑에 그 당구장 표시 바로 위에 있는 아까 했던 거죠. 공공임대 보여주는 공영혈보다 개발의 이익 환수는 빠르지만, 자본 회수는 느린 거죠. 이해되는 거지? 자, 마지막에 현행 제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제도 딱 나오죠. 나오면 무조건 거기 있는 세 개 중 한 개 답이야. 이건 암기하셔야 돼. 그러니까 택지 소유 상한제, 그 다음 뭐 있습니까? 토지 초과 이득세,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점. 이건 절대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 있는 택지 소유 상한제와 그 다음에 토지세 이거요. 자, 보세요. 논리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1994년도에 보니까요. 이걸 해봤어.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 땅들 중에 소득의 25%, 상위 25%가 전체 땅을 얼마 정도 갖고 있냐 보니까 이만큼 갖고 있었어. 그래서 이걸 공시했죠. 아니, 왜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 목적이 뭔가. 그래서 국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태 나온 게 뭐예요? 토지 공개점 제도 나온 거예요, 이게. 토지 공개점 주요 골자가 딱 세 개예요. 첫 번째,
6대 도시 안에는 절대 200평 이상 가지지 마라. 두 번째, 토지 초과 이덕세를 부과한다. 세 번째 뭐인가 하면 개발이익 환수를 하겠대. 했는데 여기 문제 있었거든. 헌법성을 딱 낸 거야. 누가? 200평 이상 땅을 갖지 말아 했으니까 이건 너무 개인의 사유권을 침해한다 해서 이걸 폐지시켰다고. 그 다음에 토초스는 뭐냐 이겁니다. 아니 내가 땅을 샀는데 평당 10만 원 샀거든. 1년 지나니까 이 땅이 평당 15대였어. 또 2년 전에 평당이 30대였단 말이야. 그 즉 땅값 올라갔지. 올라간 만큼 계속해서 그만큼 세금 때리는 거야. 근데 어떤 문제 있냐? 2년 전에 이 집을 팔았단 말이야. 팔았는데 이 양도 차익이지. 또다시 양도세 또 내는 거야 이게. 이중과세지. 그래서 이걸 갖다 폐지시켜. 그래서 요거 두 개 폐지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현행제도에서 뭐 있습니까? 예, 시행하고 있지 않으면 무조건 요 두 개씩 나옵니다 항상. 이유 그거요. 일단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요. 예, 문제로 마지막 해결하죠. 이제 문제 갑니다. 자, 107페이지로 흘러가 107페이지.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 9번은 토지은행은 직접적 개입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2번 가볼까요? 토지 비축, 즉 토지은행 제도는 뭐 있습니까? 정부 등이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뭐 있습니까? 매각 또는 공공용지로 사용하게 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나 11번 그 말이죠. 정부가 사전 토지를 매입해서 그 말이 뭐요? 요건 우리나라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쓴 거요. 요거 두 개 할 목적이다. 토지 가격 안정화와 공공용지 확보용이다. 그 말 뜻을 낸 거예요. 시험을 갖다가. 그래서 토지시장 안정화 공공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만든 거다. 그 다음에 12번요. 자, 토지은행 제도는 이 토지 선매를 토지 땅을 미리 산 거죠. 상 결과 뭐 있습니까? 적절한 시에 공공용지를 적기에 저렴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지금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토지은행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무질서 무계획적인 즉 도시 섭풀을 방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4번요. 가장 큰 단점은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 없으면 땅값 올라갈 수 있는 집가 상승 유발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이 말 아셔야 돼. 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은행 제도는 수용입니까? 매수입니까? 원칙은? 매수야. 그걸 먼저 기억하면 그 다음에 있는 15번 문제 나온다고. 양도이사 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수용제도보다 소유자의 사적 권리 침해가 적지. 수용은 강제 수용인 거죠. 그래 보시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갑니다. 자, 16번, 17번. 17번 무조건 뭐 있어요? 토지 공개는 국가에서 개입한다 이거지. 그래서 사회성, 공공성 측면을 강조한 거다. 그래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쭉 넘어가서 지금 뭘 할 건가? 나머지 금방 볼 수 있는데요. 예,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23, 24를 좀 23, 24를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23, 24는 뭔가 하면 개발이익 환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 시험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일반적인 방식이 있으면 전부 다 뭐 개발이익 환수 방식이라고. 자, 보세요. 여기 볼래요? 공영개발 환수할 수 있지. 공시지가 환수했지. 그죠? 또 저기 뭐 있습니까? 개발 부담금 환수 맞다고. 또 우리 세금도 환수 맞아요. 그러니까 개발 환수는 굉장히 많은 방식이 있는데 자, 일단 뭐를 좀 정리하시는가 하면요. 23번에 보니까 그와 같은 모든 게 개발 환수입니다. 특히 개발 부담금 무조건 환수예요. 그런데 24번 가볼게. 자, 여기다 좀 적어 놓을게요. 보세요. 보편적인 부담금은 전부 다 개발이익 환수예요. 개발 환수. 근데 수도권은 과밀 유발 부담금이 있죠. 교통 환경 유발 부담금이 있어요.
이건 절대 개발이익 환수와 관계없다고. 무조건 부담금 1에서 무조건 이게 뭐 있습니까? 개발이익 환수를 생각하면 돼. 여러분 잠시. 이런 개발 이익이 발생한 만큼 뭐 있으면 부담시키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여기 과밀 유발 부담금 뭐예요? 도시에 있는 과밀 부담금 이 부관 목적이 뭐예요? 응? 뭐 이익이 발생했어? 아니지. 너무나 혼잡되어 있는 걸 억제시킬 목적 아니야. 이익이 발생이 아니라고 이거는. 교통 환경 유발 마찬가지지. 부담하지 않는 교통 혼잡에 대한 이 혼잡이 너무 심해지면 어떡합니까? 이걸 갖다 억제하게 만들어진 거라고 이런 건. 그러니까 이런 건 결국은 억제에 대한 수단이지. 어떤 이익이 발생해서 나온 게 아니라고. 그래서 생각 딱 해보면요. 이익이냐 아니면 억제냐 그걸 좀 구분하시라고. 그래서 이런 건 좀 억제에 대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혀 개발의 환수와 관계없는 질문이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6번. 현행 우리나라 제도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건 아까 암기했던 세 가지 방식이 있죠. 택지 소유 상한제, 또 뭐 있습니까? 토지 초과 이득세,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 셋 중에 한 개야 무조건. 답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라고. 됐죠? 예, 그래 보시고, 예, 됐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할 게 뭔가 하면 아마, 2시간, 3시간. 네, 요까지 나올 거예요. 아마 수익률까지, 우리 요약집에 104페이지까지 한번 나올 거예요. 104페이지까지. 예, 그까지 한번 나올 거 생각하시고, 예, 오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마죠. 자, 수고했습니다.